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부방이라는 회사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방은 지주회사이고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죠.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쿠첸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판매 기업이기도 하죠. 근데 이 쿠첸이라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이 1인 가구 증가세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방에 대해서 뭐 이러한 점이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, 만약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이 다양한 업종을 맡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업종별로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부방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부방 같은 경우 지주회사로 이 자회사 관리 그리고 임대 및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쿠첸 같은 경우 뭐 전기밥솥으로도 유명하고 이 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을 하고 있고요. 부방 유통은 대형 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, 그리고 BGN 테크 컨설팅과 SCK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, 공급,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출적인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, 24년 1분기 기준으로 지금 여기 이 투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방이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가전, 밥솥 전기 레인지가 약 한 450억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 250억, 소프트웨어 자문은 190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일단은 가전 쪽 매출이 제일 높으니까 오늘은 좀 가전 쪽 좀 보려고 하는데,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전 쪽은 쿠첸이 맡고 있고, 쿠첸은 전기 밥솥과 전자레인지로 유명하죠. 그렇다면 이 쿠첸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려면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인데요. 제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가전제품, 사실 이게 한번 사고 나면 고장 날 때까지 쓰는 경향이 있죠. 그러면 보통 이 가전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? 인데 이 바로 결혼, 즉 신혼부부 증가세예요.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신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괄목한 매출 증가를 보여주기는 힘들 텐데요. 그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? 바로 1인 가구 증가수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. 현재 1인 가구 증가세 추이를 보자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1인 가구가 증가가 되면서 이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 4인 가족이 한 개의 밥솥을 이용을 했었는데, 이 4인이 전부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이 4개의 밥솥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실제로 2022년도에 쿠첸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이 미니 밥솥을 론칭한 바가 있고, 지금까지도 여러 기업들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이 가전을 출시한다는 겁니다. 결국 1인 가구 증가세를 보는 것이 좀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. 이러한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일단 먼저 부방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부방의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 같은 경우 현재 역배열 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. 그리고 오늘 같은 그 흐름도 0.73% 정도 하락을 진행 중에 있고,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 아래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지라인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 딱 오늘 아랫꼬리가 달린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이 상승을 좀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던 바가 있었고, 좀 더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.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깝게 형성이 되고 있는 여기
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 부근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이 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슈로 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.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2023년 말에 이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방 같은 경우가 한동훈 테마로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때 당시에 이 한동훈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상승한 바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결국엔 하락이 되고 있었었죠. 그래서 다시금 한동훈 테마로 이 상승을 준다라고 해도 2023년도에 이 부근에 어느 정도 사셨던 분들이 결국은 이 원금 보존을 하려고 하는 이 심리로 인해서 그냥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차익 실현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러한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급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 부방 같은 경우 개인이 지금 오늘 아직 집계가 안 되었다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어제 기준으로 개인이 약 46,000주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46,000주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었죠. 오늘의 흐름은 외국인이 지금 8,000주 정도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 단일 주요 거래원인데 아침에 이 외국인 그러니까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130주 정도 매도가 나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매수세에 대해서 아직 뭐 정확하게 찍혀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지금 기관에서는 지금 전부 한 달 사이에 매수와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한 달 정도, 한 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6월 4일부터 이 한 달 기준으로 키움증권 창구에서 27만 8천 주 정도 순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NH투자증권 창구에서 14만 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. 미래에셋 창구에서 9만 6천 주, 하나증권 창구에서 6만 7천 주, 유진투자증권에서 5만 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외국계 증권 창구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골드만삭스 한 곳밖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골드만삭스 창구에서 약 3,700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, 이 사실상 이 외국계 창구에서 전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외국계 창구에서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 외국계 창구가 어느 창구에서 들어오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